이번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1호 검사 사건이었죠. 이규현 검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좀 얻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나요? 그 당시에 김학의를 아마 그 사건과 관련해서 네. 임중천이라고 어찌 보면 이제 뭐 그 별장에서 접대를 했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특정 뭐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고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 언급돼 있다. 이제 그 내용이 일단 원래 언급을 안 했는데 언급돼 있다라고 보고서를 좀 조작한 게 아니냐.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언론의 보도에 나가게 흘렸다, 유출했다. 요 두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뭐 문서를 약간 조작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비밀을 좀 누설한 거 아니냐.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이게 검사가 그걸 했는데 이제 이광철 비서관은 수시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시한 거 아니냐. 그 업무를 이제 그런 아마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광철 비서관 관련한 혐의를 정리한 또 내용이 있거든요. 화면에 좀 보여주시고 허위 작성과 외부 유출의 과정에 연루된 혐의. 하지만 청와대가 지금 공수처가 이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이광철 비서관의 집 자택에서 압수수색하고요. 이제 청와대 가서 압수수색 하는데 네. 청와대 압수수색 자체는 이제 가서 뭐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풍문에 청와대에 있는 연풍문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이러이러한 자료를 임의 제출을 해달라. 그러면 청와대에서 임의 제출을 하는데 아마 어제 갔었는데 이광철 비서관의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광철 비서관이 집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에 민정비서실에 이광철 비서관이 없으니까 본인이 오늘은 없으니까 네,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 지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마 압수수색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압수수색되는지는 아직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광철 비서관의 집에 가서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서는 유의미한 그러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공수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절차를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이규현 검사하고 이광철 비서관하고는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친해요. 친하다 보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어떤 불법 출금과 관련된 그런 사건에 있어서도 이광철 비서관이 개입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압수수색한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이규현 검사의 윤유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건 이제 죄로 따지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거든요. 네. 그에 관련해서 이광철 비서관이 연결된 게 아니냐. 그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외압을 가한 것이 이광철 비서관도 거기에 가담을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올라온 YTN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임의 제출로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네. 보니까 아마 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됐고 오늘 보니까 아마 뭐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네.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 보통 뭐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이 더 이상 이제 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어떻게 압수수색하냐 했는데 근데 뭐 압수수색이 대부분 뭐 임의 제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겠죠. 뭐 전화 통화나 이런 거는 뭐 통신사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만약에 조작했다 그러면 보고서 그러니까 원래 보고서와 나중에 다른 보고서 이제 그런 게 네.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보고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유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언론사랑 통했다든지 이걸 전해줬다든지 아니면 네. 뭐 보관했다든지 뭐 핸드폰에서 그걸 전해줬다든지 이런 게 아마 이제 유미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검찰이 이게 물론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분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건데 네. 보통 이제 면담을 한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진술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자기가 말을 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그 면담 과정을 쭉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분 윤준청 씨가 과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전 비서관으로 읽어야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그러니까 2일에 이게 아마 사표를 냈는데. 이광철 비서관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쭉 이제 선임행정관부터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정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임기 말이 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청와대 들어가는 걸 좀 꺼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임자를 좀 모색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후임 아마 인수인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이번 이 공수처의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좀 향방 예상하십니까? 뭐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이광철 비서관의 어느 정도 개연성, 그러니까 범행에 가담 개연성을 공수처에서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네. 윤중천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그 자리에 동석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광철 비서관이 개입한 어떤 자료를 찾아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정도 되면 어떠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상당히 확보한 자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수 지사 판결 포함해서 법리적인 좀 해석이 필요해서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